10억짜리, 20억짜리 아파트를 삼으로써 그 단지에 있는 아파트 값은 다 같이 뛰어버립니다. 그로 인해서 이걸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는 거고 김 의원님께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네 분 됐습니다. 피해가 오는 것들도 생각하면서 저는 기업은 얘기할 그러면 필요가 1,000억 있다고 이상짜리 생각합니다. 대출을 하면 안 해줄 겁니까? 자, 여기까지 큰 하고요. 기업이 제가 정리 좀 할게요. 이 대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기본적으로 담보대출. 그런데 이제 소득과 연계된 담보대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.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고액의 경우 갭 투자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필요한 거 아니냐. 아니다. 시장 자유와 투자자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. 뭐 이런 논점에 충돌이 있었던 거고요. 두 번째가 좀 아까 언급하셨던 세금 얘기입니다.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고 뿐 아니라 공시지가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상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그냥 보유세 또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공시지가가 빠르게 올라가니까요. 이런 보유세의 인상 대신에 뭐 물론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조금 감면해 줄 테니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, 오래 갖고 있던 분들 집 좀 내놔라.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. 이건 우리 김 교수님 먼저 얘기해 보시죠. 지금 종부세에 대한 강화 부분은 분명 이게 고가주택자들이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정부가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지만 일반 그 시민들의 그 세율도 살며시 올렸어요. 0.1 다 올렸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 서민들에 대한 보유세도 올렸고 지금 문제는 이제 그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의원님께서 흑백 논리로 지금 다가오신 거예요. 2억에서 4억이 평균 만약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해야 되지 9억, 10억 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돌봐줘야 되냐? 저는 그렇게 의미는 생각하지 아닙니다. 않고요.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주택이 9억, 10억이 된 거는요. 그분들이 9억, 10억일 때 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. 대부분 이번 정부 시작하기 전에는 대개 뭐 4억, 5억, 6억 되는 주택들이 예. 지금 10억, 20억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의도치 않게 주택이 가격이 올랐는데 종부세를 맞은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셀러리맨들은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2배에서 50%에서 50% 이상 아마 내년부터 오를 거고 그 후년에는 2배 정도 오를 겁니다. 근데 이런 부담을 갑작스럽게 준다는 것은 결국 물론 그분들이 투기 세력이 일부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그렇습니다.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좀 제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. 집값 내가 올린 게 아닌데 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그렇죠. 하느냐. 자, 말씀해 보세요. 아니, 이건 좀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공제도가 있거든요. 공제가 장기 있다. 보유를 하더라도 네. 공제가 50%까지 되게 돼 있고 또 나이가 이제 65세, 70세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연령에 따른 공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치면 최대 70%까지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그런 정도는 크지가 않은 거고요. 근데 다주택자들이 지금 부담하는 정도가 그렇죠. 이제 큰 것이죠.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것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시작하자마자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그거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제 공시가격을 올리고 보유세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게 로드맵을 좀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항상 이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집값이 오르면 후속적으로 대책을 내놓거든요. 그러니까 먼저 했어야 될 것들을 자꾸 집값이 오르면서 뒤쫓아가서 하다 보니까 정책의 정당성도 떨어지고 좀 정책을 실기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뉴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뉴욕은 공시가격이 90%예요. 시가의 딱 90%를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.92%를 보유세로 지금 부과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뉴저지 같은 데 한 2.52% 정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집값이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가니까 그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크게 되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고가주택들이 매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그게 꺾이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장치를 제대로 못 만든 거죠.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부랴부랴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세율을 올렸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어느 정도 좀 높였고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도 이제 뭐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300%까지 늘렸습니다만 요번에 그게 더 빨리 이제 올렸어요. 요번에 이제 처음 와서 처음 부담을 느끼는 거죠. 근데 그 사이에 오른 집값 상승률에 비해서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. 이 부담이 계속 가면은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주택자들이 고민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집값이 잘 안 오르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점이 있다.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또 대책